통변 방식에 따라서 사주팔자를 놓고 보는 그림이 다릅니다. 본 통변에서는 인간 농사법의 방식으로 사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주에도 내가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주가 사람을 만든 목적은 결국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고 사주에서는 이를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결국 나무를 잘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부유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볼 이 사주는 한겨울의 추위를 뚫고 꽃을 피워야 하는 아주 특별한 명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주 원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은 추운 겨울, 즉 자월에 태어난 화초인 을목입니다. 엄동설 안에 태어난 을목은 꽁꽁 얼어있는 형국이라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인 화가 시급하고 차가운 물을 막아줄 흙인 토가 절실한 상황이죠. 특히 일주를 보면 을유인데 이는 차가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꽃의 모습입니다. 척박한 환경이라 신경이 예민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자면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숲속에서 얼음물에 잠긴 큰 나무에 의지한 화초가 바위 위에 앉아 저 멀리 언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연간의 개수와 월지의 자수가 차가운 비와 얼음물이 되어 주변을 매우 춥고 습하게 만들고 있지만 다행히 월간에 감목이 하는 큰 나무가 있어 덩쿨처럼 의지할 수 있는 등락의갑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시간의 병화라는 태양과 시지의 술토라는 따뜻한 언덕이 있어 말년으로 갈수록 따뜻한 안식처를 얻게 되는 아주 희망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분포를 보면 목이 셋,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둘로 오행을 모두 갖추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강한 물과 나무의 기운이 나무를 얼게 할 수 있어 화의 조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간의 조후 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간 개수가 간목을 생하지만 겨울비라 차갑고 다행히 그 간목이 일간 을목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을목은 결국 시간의 병화를 보아 꽃을 피우려 하니 이분의 삶의 지향점은 항상 태양과 같은 희망과 자기 표현에 닿아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서의 글자 관계를 보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연지의 묘목과 월지 자수가 만나 자묘형을 이루니 뿌리가 상할 우려가 있고 월지 자수와 일지 유금은 자유파가 되어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니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지 유금과 시지 술토는 유술해와 방합의 기운이 섞여 금의 기운을 형성하고 있죠. 간지의 상태를 보면 일간 을목이 일지 유금이라는 칼날 위에 앉아 절지에 해당하니 배우자 자리나 몸이 편안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형상입니다. 반면 시간 병화는 술토의 뿌리를 두어 백호이자 묘지의 기운을 가지면서도 힘이 있으니 자식운이나 말년운이 강력함을 암시합니다. 을목의 뿌리를 찾아보면 연지 묘목에 있지만 거리가 멀고 습기에 젖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인 유금보다는 월간 간목에 의지하고 시지 술토의 열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천간은 평온해 보이나 지지에서 발생하는 자묘형, 자유파 등으로 인해 내면적인 갈등이나 가족 간의 냉랭함 혹은 건강상의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글자는 얼어붙은 사주를 녹여주는 생명줄인 병화와 술토이며 가장 해로운 글자는 꽃을 얼게 만드는 개수와 자수입니다. 일간을 극하는 유금 역시 겨울에는 차가움을 더함으로 반갑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을목은 물바다 위에서 칼을 밑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이지만 시주의 병술이라는 태양과 따뜻한 땅 덕분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습한 기운이 너무 강해 따뜻하고 건조한 화토의 기운을 절실히 갈구하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결핍이자 욕망이 됩니다. 자칫하면 나무가 물에 뜨는 부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술토가 제방 역할을 하고 간목이 물을 흡수해 주어 위기를 넘깁니다. 을목의 목적은 오직 꽃을 피우는 것이기에 인내를 가지고 태양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이제 용신을 살펴보면 꽁꽁 언 땅을 녹이는 병화가 절대적인 용신이며 물을 막아주는 술토가 희신이 됩니다. 반대로 태양을 가리는 개수나 을목을 베어버리는 신금은 흉신이 됩니다.
전술적으로는 갑목이라는 겁재를 활용해 수기를 빼내고 술토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즉 경쟁자라기보다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동료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욕친으로 보면 나를 얼게 하는 모친, 인성보다는 나의 살 길이 되어주는 자식이나 처가 혹은 말년의 재물, 식상, 재성이 큰 위안이 됩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이 사주는 겨울에서 가을을 거쳐 여름으로 가는 역행의 흐름을 타는데 초년과 중년은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시련의 시기입니다. 10세 개해 대운은 겨울 바다가 범람하여 춥고 배고픈 시기였고 20세 임술 대운은 큰 물과 댐이 대결하며 고군분투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30대 신유 대운은 꽃이 가위로 잘리는 가장 힘든 시련기였으며 40대 경신 대운 또한 바위에 묶인 화초처럼 답답한 조직 생활의 무게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대 기미 대운부터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됩니다. 재물운이 트이고 삶의 여유가 생기더니 60대 무호 대운에 이르러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력한 불기운이 차가운 불을 제어하니 사회적 성취가 정점에 달하는 최고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70대 정사대운과 80대 병진대운까지 따뜻한 기운이 이어지니 노년은 안락하고 총명함이 유지되는 대기만 성형의 표본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주는 인내 끝에 태양을 만나는 농사꾼의 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발밑이 시리고 춥더라도 반드시 해는 뜬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형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친다면 초년의 시련은 말년의 거대한 부귀와 명예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귀인인 갑목을 잘 활용하고 마음속의 태양인 병화를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생의 만개한 꽃을 보게 될 귀한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